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 저는 소셜벤처들에게서 그런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스퀘어의 도현명입니다. 임팩트스퀘어는 작은 소셜벤처들에게 초기에 투자하고 성장을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의 단어로는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특히나 투자 외에도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또 대기업과 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온라인 게임 부문에 전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하나 읽게 돼요. 세상을 바꾸는 대한기업가 80인이라는 책인데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가들을 만나는 책이었어요. 나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죠. 2008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를 아무도 몰라서 좀 뭔가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에 돌아가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 멤버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그 체계를 갖추게 되고요. 그 멤버들과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2010년에 결국 창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야, 그렇게 고생하려고 지금 회사 나가서 그러냐? 야, 훨씬 더 멋있는 일들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착한 것도 좋고 즐거운 것도 좋은데 좀 네 앞가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적인 얘기가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10년쯤 지났는데요. 지금은 반응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뀐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는 좀 더 강하게 응원과 지지를 받는 현황이죠. 소셜벤처는요, 사실은 사회적 기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정의인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선택한 조직이라는 이 가치는 그대로 갖고 있고요. 대신 약간의 차별성, 특별한 지점은 뭐냐면 성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회에 있는 문제 중에는 규모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완전히 새로운 혁신성이 존재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 도전하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 그 빠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의 리스크는 감당하는 조직이 소셜벤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커진 건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관련된 투자와 지원들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선 그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됐고요. 여기에 투자들도 늘어나면서 이슈들이 계속 언론이나 혹은 대중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1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추가로 들어가 있던 투자금들이 실질적인 성과, 소셜벤처의 성장, 소셜벤처의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도입들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실질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됐었을 게 글로벌라이즈입니다. 한국에 있는 창업도 그렇고 소셜벤처 창업도 사실 국내 이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점차 글로벌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목표가 아주 눈에 띄게 증가했고 많은 수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멘탈 헬스케어 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높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전 세계에서 노인과 아동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솔루션들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고요. 저는 소셜벤처들에게서 그런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을 만나봤고 또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는 조직은 부족한 현황이에요. 그래서 좋은 조직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캄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치료를 당장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문제들, 정신과 심리의 문제들은 한 번에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이 상담사를 만나거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지 않는 나머지 날들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의 나의 상태는 어떤지, 상태가 조금 어렵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매일매일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캄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국내 소셜벤처 기업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는 에누마라는 조직인데요.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주최한 엑스프라이즈라는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조직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한 그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공교육, 그러니까 수학 교육과 문해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젝트였고요. 여기에 시작은
NC소프트 출신의 두 부부가 같이 일을 시작하는데 좀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수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토드메스라는 앱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교육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 있는 한국적이고 또 그분들의 염원들이 잘 담겨져 있는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의식인데요. 사실 소셜벤처와 벤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들도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의식의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일반 벤처는 시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셜벤처는 시장 밖에서 시장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 문제라고 불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문제의식이 강해야 진짜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 스타트업 업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셜벤처든 벤처든 좋은 말은 아닌데 많이 쓰는 말이니까 존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존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명확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벤처 영역도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명확해야 그 창업이 진짜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다른 활동들로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처음 펀드를 구성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범주가 있고 규모가 있는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셜벤처를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소셜벤처들이 본인들의 두각을 우리나라 사회 또 글로벌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 속도를 최대한 가속하는 게 올해의 저희 과제입니다.